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혜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교내 정보편 1편을 업로드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번에는 교내 정보편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알차게 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 5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워너비 기업의 자소서 혹은 이력서 틀을 미리 확인하고 입학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노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미리 확인하면 분명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는 거랑 나중에 닥쳐서 아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원하는 기업 없습니다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직무 있죠. 인사팀이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관심 있었던 직무에서 내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갖춰야 할 요건은 뭐고, 자격증은 어떤 걸 따는 게 좋은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는 새내기잖아요. 평소에 가고 싶었던 기업 혹은 뭐 찾아보면서 관심이 생겨도 돼요. 직무, 기업에 대한 필요 역량은 무엇인지, 자격증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입학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학이라는 공간은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추억도 쌓고 노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곳이 전 대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것저것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 활동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점으로 뭉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막상 닥쳐서 이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연결점을 찾지 못해서 번아웃이 조금 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줄이시길 바랄게요. 입학 전에 필요한 역량, 자격증, 내가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은 분명히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잘 놀면서 자기 목도 꼼꼼하게 챙기면 그게 저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잘 놀면서 또 열심히 자기 목도 챙기는 그런 똑똑한 사람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대학생 대외활동 사이트 미리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 때는 스펙업이라든지 링커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제가 또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알아보니까 올콘, 요즘 것들이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나한테 맞는 정보, 내가 찾을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스스로 걸러낼 줄도 알아야 해요. 1번에서 나는 이런 기업 가고 싶어, 뭐 혹은 나는 이런 직무에 관심이 있어. 이걸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외 활동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 관련된 회사에 가고 싶으면 마케팅 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외 활동에 신청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혹은 조금 크게 잡아서 나는 식품업계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곳 많죠. 뭐 CJ라든지 오뚜기에서 하는 그런 서포터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서포터즈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 진로를 정하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가볍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진로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 대외 활동은 나랑 진로와 좀 무관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들 있으면은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믿져야 본전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친구는 이 기업을 위해 혹은 이 직무를 위해서 20살 때부터 대외 활동들로 시작을 탄탄하게 해왔구나. 정말 이 친구가 꾸준하게 이 직무에 관련해서 관심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혹여나 중간에 진로가 바뀌더라도요. 이 친구는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탐색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맞춰서 대외 활동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입학 전에 많은 선배들께서 혹은
뭐 과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오셔서 국가장학금은 꼭 신청하세요 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 저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주변에 1명, 2명 정도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요. 비단 이게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애초에 대상자가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대상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요,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구 소득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세요. 저도 혹시 몰라서 계속 했거든요. 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뜨면은 바로 신청하세요. 까먹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나는 바로 신청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타임블록이라는 어플에다가 항상 스케줄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때까지 꼭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그런 스케줄표 달력에다가 꼭 표시해 두셔서 국가장학금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4번째, 졸업요건 꼭 확인하세요. 졸업요건이라뇨. 저희가 지금 이제 입학도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파악하고 수강 신청하는 거랑 파악하지 않고 수강 신청하는 거는 이미 전략부터 다르거든요. 물론 졸업 전이라든지 2, 3학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졸업요건 확인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학교에 입학하시면 뭐 분야별로 혹은 무슨 그런 과목별로 꼭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 그런 교양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철학을 뭐 6학점을 듣고, 과학 뭐 그런 기술에 관련된 거 6학점 듣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역사광이에요. 또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제가 6학점만 채우면 되는 거를 한 12학점을 채웠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가서 안 거죠. 여기서 12학점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양이 있으면은 꼭 6학점 딱 맞춰서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12학점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제가 6학점을 초과했는데 거기서 점수를 잘 못 받았다 하면은 총점을 까먹는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학점을 까먹지는 않았는데, 내가 졸업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들었을 때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게 되면은 총점 학점을 깎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에, 특히 수강 신청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내가 들어야 하는 그런 교양의 최종 학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필수 교양, 그리고 필수 과목, 필수 전공,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실 것. 5번째, 학교에 상담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런 취업 관련된 정보하고는 조금 멀지만,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 교우 관계라든지 뭐 취업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행복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저도 저희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다는 건 알아서 아직 조만간 신청해서 한번 받아봐야지, 그리고 얘기를 좀 전문가랑 해봐야지 싶었는데 시기가 좀 안 돼서 제가 놓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더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상담센터를 이용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선배라든지 동기들이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랬던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 간혹 비밀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학교의 인권센터 그리고 상담센터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고민들을 교내 상담센터에 있는 그런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조금 완화시키고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다.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 잘 활용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교내 정보편 2편으로 돌아왔는데 총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던 것들을 또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소혜지를 통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 더 알차게 대학생활 하시라는 마음으로 이 편 준비해 봤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주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